안녕하세요. 저는 소매 유통의 유영중 편의점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전자무역학과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의 개념, 2020년의 편의점, 편의점 스왑 분석, 편의점의 미래 전망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점이란 편리함을 개념으로 도입된 소형 소매 점포이며 대규모 소매점이나 전문점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4개의 편리함을 고객 생활자에게 제공하는 일용품을 중심으로 하는 소매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쇼핑의 시간적 편리함, 두 번째 쇼핑의 장소적 편리함, 세 번째 쇼핑의 상품적 편리함, 네 번째 인간미가 있는 포용력의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런 편의점은 맞벌이 부부, 독신자 등 비교적 목적 구매 성향이 두드러진 고객을 겨냥하여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1989년 중반 한국에 도입된 편의점은 미국인들의 편의지향 생활 방식이 낳은 종합 소매업의 혁신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주로 역 주변, 도로변 등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선정하여 장시간 영업을 하며 점포에 따라서는 연중 무휴 24시간 영업 체제로 생필품을 판매하는 점포도 있습니다. 2020년 편의점의 사례로 첫 번째 CU는 편의점 업계 최초로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심야 시간에도 최소 주문 금액과 배달료 모두 할증 없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잇따라 GS25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협업해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 GS25가 편의점 업계 최초로 신선식품을 실시간 방송으로 파는 라이브 커머스를 실행하였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을 통해 제품을 실시간 소개 판매하는 것으로 실제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동영상을 통해 상품의 품질과 맛을 간접 경험 가능한 새로운 판매 경로입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홈쇼핑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GS25와 CU가 해외 시장에서도 배달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GS25는 지난달부터 베트남 현지 배달업체와 연계해 베트남 전 점포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은 하나로 약 3,500원이며 총 200여 종의 상품이 배달 가능합니다. 몽골에 진출한 CU도 최소 주문 금액은 하나로 약 4,400원이며 배달업체와 연계한 것이 아니라 점포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배달 가능한 품목은 점포마다 상이하다고 합니다. 편의점의 스왑 분석을 보면 강점에는 소량 간편 구매, 뛰어난 접근성, 소비자 접점 상품 개발력, 물류 시스템이 있고 약점에는 낮은 온라인 채널 비중, 분사 리스크 관리, 기존 점포 매출 둔화, 기회에는 근접 출점 제한으로 인한 경쟁 완화, 자영업 업종 전환 수요 증가, 식품 품목 비중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위협에는 출점 경쟁에 따른 시장 포화, 배달 시장 급격한 성장, 심야 영업 점진적 축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편의점 브랜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 하나는 가맹점 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편의점은 어디일까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가맹점 평균 매출은 6억 7,206만 원으로 편의점 상위 5개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6억 753만 원으로 미니스톱이며 CU와 세븐일레븐은 각각 3, 4위에 올랐고 이마트24는 5위로 조사됐습니다. 편의점 빅2인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이 지난 1분기 실적에 GS 리테일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BGF 리테일은 어닝 쇼크를 기록하였습니다.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의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8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4.7%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 1,419억 원으로 2.8% 늘었으며 당기 순이익은 494억 원으로 370.8% 증가했습니다. 모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인 반면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의 실적은 크게 부진했습니다. BGF 리테일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8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9.7%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1조 3,9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으며 당기 순이익은 120억 원으로 42.9% 줄었습니다.
양사의 매출액 성장률이 비슷했는데도 이익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양사의 비슷한 듯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와 입지 전략, 자회사 경영 성과의 차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하면 1인 가구와 많이 연관지어지는데 1인 가구란 가구원이 한 명인 가구로 2000년대 이후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이혼율 증가와 함께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1인 가구 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 가족들의 핵가족화, 가족들 간의 불화 등으로 인해 분가 등이 일어나면서 독거 노인이 늘어났고 고독사를 하는 노인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독거노인과 1인 가구를 위한 편의점 서비스로 시니어 편의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해 설립된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근로와 지역사회 공익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스스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전문 편의점은 아직 실행은 되지 않은 듯 하나 기발한 아이디어의 하나로 전국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편의점을 기반으로 노인 생활 밀착형 소비재 판매를 통해 접근 편리성 및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여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독거노인뿐 아니라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소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이토록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첫 번째, 돈도 여유도 사라진 소비자를 적중한 가격 대비 성능 만족 전략, 두 번째, 스타 이름을 내건 마케팅, 세 번째, 도시락 자체의 경쟁력 업그레이드, 네 번째, 짧은 주기의 신제품 출시와 피드백 강화, 다섯 번째, 혼밥족 등 주요 소비층 겨냥한 서비스와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소비 핵심 주체로 떠오르면서 편의점에서 가정 간편식뿐만 아니라 반찬류 매출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상품을 구매하려는 1인 가구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손님을 맞는 심야 영업의 업무 강도가 세고 효율은 낮아 가맹점주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대부분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사업 방식이 서서히 바뀌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상승 등 비용 부담도 한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무인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비 점포가 소형인데다 주 고객층 역시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은 10대에서 30대인 만큼 신기술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현재 세븐일레븐, GS, 이마트24 등에서 무인 점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GS25 을지 스마트점은 무인 편의점을 넘어 미래형 편의점이라고 불리는 AI 기반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 AI 카메라가 고객의 동선을 추적하고 고객이 특정 장소에 있거나 특정한 행동을 보일 때 미리 정해진 음성이 안내되는 영상 인식 스피커도 구비되어 있으며 선반 내 무게 감지 센서가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 정보를 인식하며 결제도 상품을 들고 나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이러한 AI 기반 편의점은 점차적으로 집중 시설물 내 무인 점포를 확대하고 야간 미영업 점포 등 특수 점포에 우선적으로 관련 기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중요한 것은 무인 시스템을 이뤄내는 기술입니다. 실제 미래형 편의점에 이용되는 기술들은 다른 업계에서는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신기술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센서의 한계 때문에 아직도 사실상 무인 편의점이 들어서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금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결제를 위해 특정 금융사를 이용해야 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며 시스템 재고 관리 청소 등은 결국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인해 머지않아 미래 혁신적인 편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편의점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